교수님은 기분파, 의미파, 기분선호, 의미인정파, 의미선호, 기분인정파 중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거 좀 너무 어려운 질문부터. 네, 진짜. 근데 뭐 제가 자기 성찰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제가 이 답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저는 현재로서는 요새는 의미 선호 기분 인정파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게중심은 삶의 의미,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쪽으로 좀 쏠려 있고, 근데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겠죠. 전 그쪽으로 쏠려 있고, 그러나 즐거운 마음,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유튜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기분과 의미 추구가 정확하게 분리될 것 같지 않은데 네 가지 이외에 더 복합적인 개념은 없을까요? 좋은 기분, 즐거운 기분과 의미 있는 삶의 추구가 개념적으로는 그죠? 의미상으로는 잘 구별이 되는데 아마 질문의 의도는 그 두 개를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기분파나 의미파를 추구하는 그런 삶은 혹은 그런 사람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분파나 완전 의미파는 그렇게 많이 계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연결시키는데 한쪽을 인정을 하지 주로 무게중심이 있지만 다른 쪽도 감안을 하는 그런 입장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약한 입장을 감안하느냐는 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의미의 중심을 뭐 한 95%를 두고 기분 좋은 것을 한 5% 아니면 의미를 60, 40 이렇게 나누는 그 비율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번 정말 어쩌면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공부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네. 그만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교수님? 혹시 부모님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저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저 질문을 하신 분이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철학을 연구하는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분이 저한테 제가 공부가 더 이상 재미가 없는데 그럼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 그만하십시오. 못하러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 질문을 하신 분이 지금 고등학교에 계신 학생이라고 하신다면 전 조금 답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 삶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즐거운 마음의 상태에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방편적으로 기분 좋지 않은 혹은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러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는 비록 내게 가치 없게 느껴지더라도 혹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판단은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답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근데 대전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할 때 그때 괴로워요. 심적으로도 괴롭고 이게 또 무슨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 또 나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갖다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에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굳이 이 공부라고 하는 이 수단이 내가 바라는 바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심각하게 고민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로 답을 드려볼까요? 네, 교수님. 학생과 부모님 둘 다 듣기 좋은 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여러 종류 중에 네. 쾌락이라는 일시적인 행복을 네.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철학자들부터 뭐 최근에는 심리학자 여러 학자들이 관찰한 바인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시적이고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것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매달려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그런 노력들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 그 당시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계속 추구를 하게 될 때는 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고 보다 불편하고 불행하고 거기에 의존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그래, 답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답이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될 때가 있으니.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인데 네. 그 행복이 자신을 욕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욕망 자체가 그릇되었거나 욕망을 이루는 과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그 욕망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각각이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희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각각의 개인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충돌 상황이나 갈등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를 했다면 아주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고 때로는이라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 즐거운 마음의 상태이건 보람 있는 삶의 그 의미에서건 그 추구하는 바에 그 사회적인 원활한 관계가 그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활한 사회적인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잘못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이 다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 혹은 어떤 목적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타인을 다치게 하는 그런 그 방식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잠깐 말씀드린 원활한 사회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걸
때문에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우리 구성원의 대다수가 원활한 사회적인 관계가 삶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예. 저희가 꼭 필요한 일이나 예. 꼭 해야 되는 일에서 배제되어지거나 아니면 조절돼야 하는 그런 감정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최은혜 최 선생님, 행복하기 위해서 좀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네. 왜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저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 불행에 의해서 그것을 노력하면서 그걸 얻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냥 불행이라는 게 닥쳐오면 그때는 그냥 불행한 것이고 네. 행복할 때는 그냥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이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예, 예방 주사 맞을 때 이렇게 좀 아프잖아요. 네. 근데 예방 주사를 맞는 것에 의미가 있나요? 덜 아프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안 맞고도 안 아플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제 그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갖다가 고수를 하고 이 예방 주사를 맞는 꼴인데,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어려움을 갖다가 일단 조금 우리가 뭐랄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지는 말고 전체적인 삶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보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질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작은 고통이나 통증은 감내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인생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떤 가능성은 등장을 하냐 하면 지금 공부가 주는 엄청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어떤 삶에서의 아까 예방주사와 같은 그러한 필요악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질문이죠. 과연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목표이냐가 첫째. 둘째는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더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내리기는 무척 힘들고 각각이 있는 상황, 각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 답이 좀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남상진 학생이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상태에서 또 다른 행복을 쟁취하는 것보다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을 성취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삶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행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삶 중 어느 쪽이 더 행복감을 느낀 삶일까요? 오늘 제가 좀 자꾸 아니 불행해진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아니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좀 고통스러운 행복. 너무 질문들이 좀 훌륭하고 뛰어나서 좀 의미 있는 아침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죠? 하나는 어때요? 행복하다가 계속 행복한 쪽, 한쪽은 불행하다가 행복한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은 거냐라는 그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철학자들은 이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대체로 의견이 갈리고 그게 이제 늘상 있는 일인데 각각의 이유가 있죠. 자, 어떤 철학자들은 불행하다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계속 행복한 게 훨씬, 왜냐하면 행복의 총량이 훨씬 더 많고 불행이라는 걸 갖다가 느끼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나서 행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행복한 상황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런 대비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그 좋은 그 경험이나 그 좋은 감정을 더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대비되는 그 변화를 갖다가 느끼는 것이 낫기 때문에 불행하다가 행복해지는 쪽이 계속 행복한 쪽하고 보다 낫다라는 입장을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갖다가 취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신 셈인데, 이 질문 역시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그러니까 불행함이나 행복함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유튜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할수록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 개념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두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의 질문하고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질문, 과연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나 그들의 안녕은 배려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을 때는 각각의 개인들의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복 추구가 막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담겨 있는데, 그거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복의 추구가 그런 자기 자신의 안녕이나 자기 자신의 기쁨이나 여기에 국한이 된다면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권장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이제 가치 있는 삶 혹은 즐거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후보들을 얘기를 할 때 그 후보들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어떤 요소이냐 하면, 반성을 많이 해보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의 어떤 안녕, 타인의 어떤 번영, 타인의 행복 역시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갖다가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사실은 철학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심리학 쪽에서도 그렇게 정당화되기는 힘든 거라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타인의 행복도 나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라는 점이 철학자들도 강조를 하고 심리학자들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 추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네. 행복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네. 행복 자체의 총량을 고려하는 거라고, 네. 행복과 불행과의 비례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어느 쪽이 좀 더 객관적인 측량 방식인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총량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과 불행의 비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다양한 입장들이 나올까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사안에서 답이 A, B, C가 나오면 A가 맞고 B, C는 틀리고 B는 맞고 혹은 A, C가 틀리고 이런 입장을 취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저 역시 그러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동일한 사안에서 답이 A, B, C가 나오면 어떤 답이 내게 맞는 답이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게는 그 두 비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에게는 총량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요. 네, 저는 행복의 총량을 할 때 꼭 그 불행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때는 의미 있는 삶 그 자체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서의 행복에 초점을 맞출 때는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삶에 가기 때문에 그게 더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더 값지게 만든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불행한 것에 대한 와의 대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시를 안 하는 느낌 쪽으로 기우는 것 같네요. 그냥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조금 성찰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김민경 학생과는 수업이 끝나고 더 통화로 더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